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3일 금요일, 현재 시간 06시 21분. 외기온도 마이너스 4도 경. 요즘은 오늘은 정치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현재 우리나라 국부가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님, 그죠? 야당 대표 이재명, 여당 대표 국민의힘 김진석. 요즘 첨예하게 2023년 1월 2월을 가름하는 정치권 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일단 국내외를 떠나서 국내적인 문제, 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 그죠? 이재명 대표는 세 번째에도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장동 의혹.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작년 그 대선의 경선부터 시작해서 자체적인 야당, 그 당시 여당이었죠, 민주당의 경선을 통해서 올라왔던 얘기, 그 다음에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을 대장동 관련된 내용에 자기에게 어떤 특혜 관련된 내용의 사안들로 인해서 자기가 사익을 취했느냐 안 취했느냐가 어떤 쟁점이죠. 검찰에서도 밝혀내려고 하는 내용이고, 돈을 받았다는 정황이 아닌 증거가 있다라 그러면 돈을 건네줬다는 증인의 진술만으로도 사람이 구속되는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그랬다고들 합니다. 어떤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특정 기소권을 가진 사람이 자살을 하고 나서 그 전원을 들은 내용이긴 하지만,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자신이 정치적인 도의적인 신념을 떠나서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위해서 검찰과 합의를 본다는 내용들도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 정치 공작에 의해서 자신이 희생을 당하고 마는 거죠. 굉장히 지금 위험한 노란지게입니다. 이재명 씨는 한 끗 차이로도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은 끝날 수가 있어요. 정치적인 생명. 자, 보십시오. 시장이라는 지위를 한번 보죠. 시장이라는 지위. 시장이 있고 부시장이 있고 관련된 국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전결이라는 우리 사회통념이에요. 전결. 자, 회사에서도 CEO가 있고
뭐 부사장이 있는 곳이 있고 상무이사 뭐 이런 이사 뭐 부장 차장 과장 이런 식으로 내려가잖아요. 한정된, 그러니까 권한, 절대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자기 체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집중해야 될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을 거고 어떤 주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나온 게 전결 규정이라는 건 전결. 쉽게 얘기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해서 결제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CPU,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 CPU가 과부하가 걸려서 어떤 메인 계산을 할 때 거기에 따르는 중요도가 떨어지고 피로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프로젝트는 실패를 하고 말겠죠. 그런 선례들에 따라 과거부터 우리 인류는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자기의 측근들한테 나뉘어져요. 디렉터라든가 바이스 프레지던트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뭐 제 경험으로는 뭐 50만원까지는 부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소모품은 알아서 판단해서 결제하고 다 된 상태에서 나중에 뭐 분기라든가 월 말에 그냥 한꺼번에 올리는 겁니다. 그걸 뭐 일일이 소모품이라든가 뭐 이런 외부 출장비에 대해서 일일이 결제할 수도 하는 보는 상황에서 일일이 한 바이 건으로 결제를 한다 그러면 그 대표이사는 일을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결정해야 될 중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와 같이 성남시장 내에서는 많은 전결 관련된 내용들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대장동 관련된 내용으로 그 프로젝트에 올라가는 해당 사업 주체자하고 성남시 간에 이루어졌던 내용이 전결 규정이었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겠죠. 또 다른 문제이겠죠. 근데 여기서 다만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당시 성남시장이 갖고 있는, 자 보세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전부터 자신의 정적들, 민주당 내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야,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정적들의 저격수들에 의해서 저격을 당해 본 사람이에요. 누가? 이재명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치적인 경쟁도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실적들을 통해서 눈여겨본 유권자들이 그를 또 눈여겨봤고 놀라운 성과들을 보였고, 하지만 그때 체험적으로 체득했던 그 저격수들의 그 살인적인 정치적인 형사 민사를 통한 정치적인 살해 도구들을 봤을 겁니다. 그 이후에 5년 동안 자신이 대권을 노리고 있었다는 잠정적인 어떤 행마에서, 자, 대장동이라는 어떤 그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건설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때 자신이 놀라운 어떤 아이디어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이득을 줬어요.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건설업자들에 대한 리스크 횡재를 통한 이득을 상당 부분 성남시 쪽에다가 쉬프트 시킬 수 있는 제도를 발굴을 해서 지도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오역이 뭐냐면, 그 대장동 프로젝트에 들어갔던 이해관계자들의 서로 간의 놀라운 어떤 구린내들, 그리고 통상적이고 관행적이고 전통적으로 보여줬던 이 언더테이블 머니에 대한 의혹들을 과연 세간, 특히나 정적이었던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바라봤을까라는 부분이죠. 내가 이재명 대표라면, 이재명 시장이었다라면 치기 어리게, 아니면 자신이 그릇을 봤을 때 나 이번만 해먹고, 말 그대로 정치적인 어떤 희망이라는가 이런 부분도 없어 나는. 그리고 나는 뭐 어떤 의미에서는 뭐 자신이 있어 이런 치기 어린 생각으로 했다라면은 뭐 100% 지금 뭐 이곳에 좀 감옥에 가 있는 상태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 방금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형사적인 놀라운 툴을 가지고 있어요. 탤런트를, 변호사라는. 그리고 변호사도 일반적인 능력을 검증받은 변호사가 아니에요. 상당히 법률적인 지식이 해박하고 거기에 따르는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자신이 앞으로 커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는 분명히 놀라운 장치들을 해놨을 거예요. 그리고 절대 바보같이 증거는 남겨놓지 않았을 겁니다. 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허탈해하지 말자. 그리고 피로감을 갖지 말자. 왜냐? 정치란 그런 거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 70년, 60년, 70년, 80년, 90년 교육받아왔던 패배주의, 항상 일본을 비교하고 싱가포르를 비교하고 미국을 비교하고 유럽을 비교하고,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탑 오브 더 월드 5위 안에 정치적인 시스템, 선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수년 전 트럼프가 보여줬던 자유민주주의의 분산 앞에서 승리를 거머쥔 자신의 정적들을 향해서 자신의 지지자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TV를 통해서 비춰졌어요. 네? 200~300년 전에 자유민주주의를 지구에 뿌렸던 그 놀라운 수호자가 그들보다 우리가 못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패배주의적이고 피로감도 그냥 느낄 필요가 없어요. 정치는 원래 그렇다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우리는 유권을 통해서 초이스하면 되는 겁니다.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전결을 넘어가고 테이블 머니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에게는 그는 그걸 뭐 모니터링 했을 수도 있고, 자신한테는 어떤 불가피한 내용으로 받고 자신의 손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불가피하다고 느껴서 눈마금을 했다는 부분을 검찰 쪽에서 여당 쪽에 현재 여당 쪽에서 증거를 찾아낸다라면은 그런 법률적인 법공학적인 부분은 법 기술적인 부분 별도로 하고, 이재명의 과거 10년의 행보를 봤을 때는 그 당시 대장동이 자신에게 검증대에 올라갈 때 반드시 한 번은 해체됐을 거라는 거는 누가 봐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놀랍게도 해체는 당했고, 거의 일식집에서 고기가 완전 해체 수준이 갈 정도로 검찰은 지금 회부를 하고 있는데, 결정타가 없죠. 결정타가. 저의 정치적인 스탠스는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도 좌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어정쩡하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중도 좌파. 제가 시운들이 넘어가는 상태에서 근본 윤석열 정부에게는 상당히 실망감과 놀라운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우민한 저 포함해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어떤 단점인 다득표자가 모든 걸 가져간다는 이 대통령제, 4년제 대통령제에 대한 심각한 오류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그 심각한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대통령제 중심으로 가야지 의원내각제 중심으로 갈 수 없다. 왜냐? 우리는 우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어찌됐든 간에 외부에서 들어온 위협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대통령제가 존속돼야 된다. 최소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통일 이전에는 의원내각제는 3분 오열되는, 고조선 시대 때 한무제가 고조선 무너뜨린 게 자신의 힘에 의해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고구려가 자신의 외세에 의해서 무너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특히 이 동쪽에 있는 우리 한민족은, 배달민족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주체하지 못하고 정적이 제거되고, 그러면서 나락으로 치달았다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우거가 외부에서 오는 고조선의 우거, 외부에서 오는 한나라의 간첩들에 의해서 내부에 있는 정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숱한 한나라의 그 어마무시한 공격을 속에서도 살아남았었어요. 고조선이라는. 제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 사마천의 사기에 나옵니다. 정사죠, 정사. 사마천의 사기는 그 조선열전이라고 맨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에요. 야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고조선이 우리한테 멀리 있는 나라도 아니에요. 멀리 있었던 역사도 아니에요. 손에 잡힐 듯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후 고구려도 영계소문이 죽고 나서 내부의 권력 승계에 오는 어떤 한계에
따라서 안타깝게도 당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근데 그 임계점에 왔기 때문에 망하는 거겠죠. 고구려가 근 500년 이상을 지켜온 동아시아의 면면한 역사적인 국가입니다. 반면에 중국이라는 나라보다는 이런 어떤 양치나 이쪽에 있는 여러 민족이라든가 벼농사, 쌀농사를 짓는 민족들, 저는 그렇게 폄하하고 싶어요. 뭐 중화사상에 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북방민족들이 내재화돼서 벼농사를 하는 민족에 동화돼서 자신이 이런 문화라든가 전통이라든가 군사력들이 계속 사라졌다 생겨났다 하는 와중에서도 고구려, 고조선 이런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면면한 전통을 가지고 있던 나라예요.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긍심이 있는 민족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하지만 아킬레스건 내부에서 박살이 나는, 항상 내부에서 박살이 나왔어요. 고조선이 그랬고 고구려가 그랬고. 저희도 러시아와 중국, 일본 이런 초강대국들이 둘러싸인 상태에서 의원내각제는 빚 좋은 개살구예요. 빚 좋은 개살구. 우리나라는 종심이 너무 작아요. 남한만 그래도 해도 그렇고 남북한 합쳐봤자 종심이 너무 작은 국토예요. 한번 휩쓸고 가면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는 나라입니다. 만주와 연해주, 산동반도, 다레만, 과거 1000년 전에 이룩했던 1500년 전에 이룩했던 달의 이전의 땅, 달의 땅까지 국토 수복이 되지 않는 한 대통령제는 이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도 하나의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유권자들의 역량이 더 함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도자를 뽑는 것보다 유권자들의 눈높이가 올라가야 되고, 무엇보다 대의적인 측면, 이번에 이준석이라는 놀라운 홍위병을 우익 쪽에서는 눈여겨봤던 거죠. 우익 쪽에서, 좌익이 아닌 우익 쪽에서 그의 선동성을. 놀랍게도 이준석은 이 데모크라시 쪽이 아니었어요. 리퍼블릭, 공화 쪽에서. 만약에 그가 데모크라시 쪽이었으면 아마 작살 났든가, 민주주의 쪽에서는 이준석이 살아날 어떤 구멍은 없었어요. 그 선동적인 정치라든가 이런 부분, 이걸 주목했던 게 공화당, 국민의힘 내 몇몇 인물들이었고, 누굽니까? 그분 국회의원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가 갑자기 급부상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몇몇 현역 국회의원들이 젊은이들에게, 그 이전까지는 젊은이들은 항상 혁명적인 생각들을 해왔어요. 지난
48년, 45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우리 10대, 20대들의 정치적인 스탠스는 뭔가 기존에 있는 그 기존 세력과의 다툼을 통해서 자신이 기득권은 없지만 자신이 억눌렸던 정치적인 성향을 표했어요. 그리고 보수라고 얘기되는 사람들의 어떤 구린내나는 정치 행태들이 놀랍게도 뭐 만천하에 드러났었고, 이상하게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2000년대를 넘어서 2010년대를 넘어서 2020년대를 달려간 사이에 우리 젊은이들이 실기를 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 탐닉한다는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습성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야. 그걸 통해서 인류는 발전했니까. 다만 이번에 그 부동산 관련된 내용에 자신의 재산을 보수 진영에서 지켜줄 거라는 그 야당, 그리고 그 이재명이라는 대표와 민주당에서 보는 아리까리한 어떤 두려움들, 정치적인 그 어떤 2021년 이후에 벌어지는 자신들의 대권에 쥐었을 때의 민주당이 보여지는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올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신에게 피해를 입힐 거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것과 그 야당 내에 있는 이재명 캠프 등에서 상당히 좀 치밀한 표 분석이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바닥 민심에 대해서 올라오는. 그 당시에 그 이준석이 대표가 당시 보여줬던 그런 어떤 젊은이들 표에 대한 어떤 프로파간다들은 연구를 한번 해볼 대상입니다. 향후에도. 거기에 홀라당 넘어갔던데 저는 옆에서 지켜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과거 젊은이들이 보여줬던 그런 어떤 통찰력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더라고. 뭐 이재명 대표가 무섭다라든가 표정이 꼰대 같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반면에 저 윤석열 정부에서 그 젊은이들에게 보이는 그 이준석이 그렇게 포장을 했겠지만 그게 먹혔어요. 놀랍게도.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현재 정치적인 위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감 등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거국적으로 대한민국이 가고자 하는 어떤 우리들이 국부와 우리들의 탤런트들이 지금 불꽃을 만발하고 있는데, 뭐 1분기, 작년 4분기 수출 감소라든가 유가 파동, 그리고 전쟁을 통한 여러 가지 채권 시장이라든가 주식 시장에 대한 환율, 이런 부분은 우리 유권자들이 면밀하게 좀 봐야 돼요. 정치적인 위정자들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요즘 뭐 공부할 수 있는 매체들이 많잖아요. 균형감 있는 내용들을 좀 들을 수 있는, 막말로 TV조선하고 뭐 김용만 TV 정도만 균형 있게 들어도
극과 극이잖아요. 뭐 누굽니까 그 김어준 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거기 약간의 퍼포먼스가 있는 곳이고 김어준 쪽은 가장 현명한 거는 양측을 놓고 균형감 있게 자신이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요즘에는 놀라운 전문가들을 대동을 합니다. 기승전결에 따르는 놀라운 논리들을 펼치고 있어요. 저기 법무부 차량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인천공항 쪽으로 가는데 아마 새벽에 가는 거 보면 불법 체류자들 갖다 실어 보내는 것 같아. 시사입니다. 정치 얘기 한번 해봤고요. 정치 얘기 한번 좀 걱정이 좀 돼서 그래요. 저작거리에서 나오는 여러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부분을 여권에 특히나 저기 최고 통치자들의 캐비넷 라인에서는 유심히 받아봐야 돼요. 또다시 씻을 수 없는 그 대한민국에서의 흔들어대는 과거 부끄러웠던 박근혜와의 이런 끔찍합니다. 끔찍해.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게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피로합니다. 걱정이 되고요.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자,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내일 내일모레 좀 쉬어야지. 자, 조선사태였습니다.